지금 딱 타이밍이 이게 지금 제대로 지금 선생님은 제일 지금 이걸 다 알고 가야 돼. 자, 실제적으로 근무하는 행정에서도 도움이 좀 될 거예요.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어요? 워낙 강의를 잘해서. 네. 자, 한 파트가 이제 또 바뀌었는데 직원 교육을 얼마나 시키냐 이게 새로 들어왔어요. 옛날에는 뭐 보수교육이라든지 뭐 이렇게 선생님들 교육 보내면 그냥 점수 줬어요. 근데 이 그룹홈만 지역아동센터도 아니고 그룹홈만 선생님들 교육을 돈 얼마를 주고 얼마를 썼냐 이것까지 본다고. 참 이제 힘들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기관에서 돈을 써라 이거요. 교사들 교육을 위해서. 네. 그러면 뭐 2만 원짜리 교육 한 번 갔다 와서 무조건 올 A 줄 거냐 그게 안 된다 이거지. 그래서 이게 평가 지표에 딱 나와 있어요. 뭐라고? 거기 보세요. 저기 보세요. 전체 뭐 그룹홈에 필요한 교육 중에 16% 미만은 2점, 16% 이상 84% 미만은 3점, 그 다음에 84% 이상 1% 차이예요. 근데 여기는 우수 4점. 네.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이렇게 보면 어디가 제일 많겠어요? 16% 이상 84% 미만이 제일 기관들이 해당하겠죠. 네. 근데 우수를 맞아야 돼. 이런 데서 우수를 못 맞으면 전체 우수가 나오기가 어렵거든요. 네. 그러면 결국은 교육도 교육이지만 운영자가 대표자나 시설장님이 적극적으로 선생님들을 위해서 교육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협의회 교육이나 하다 못하면 뭐 우리 지금 전번에 했던 뭐 유튜브 교육 한다. 그럼 우리 선생님 보내야지 해가지고 이렇게 교육비를 통해서 보내야 돼. 우리 보냈는데요. 이렇게 써놓기만 하면 안 되고 여기 선생님 뒷장 넘겨줘 보세요. 직원 교육 활동비라고 해가지고 나와 있잖아요. 종사자 이름 언제 지급했냐 3만원, 2만원, 5만원, 뭐 2만원 쭉 나오죠. 우리가 3명이니까 이렇게 종사자 교육을 9번, 12번을 보냈어요. 그러면 총 금액이 나오겠죠. 자, 선생님 그 뒤로 한번 넘겨보세요. 참 복잡하게 해놨어요. 자, 이렇게 이제 공문을 해가지고 보낼 텐데 여기 있잖아요. 2019년 아동청소년 그룹홈 협의회 충남지부 시설장 인권교육 공문에서 그 기관의 건성을 기원합니다. 쭉 해서 이렇게 해서 보냅니다라고 그 다음 장. 영수증. 돈 보낸 거 계좌 입금 해가지고 2만 원. 이렇게 해서 충남지부에서 이 영수증을 떼줘요. 그러면 우리 남양주에서 갔다 그러면 이 영수증을 붙여놔야 이게 효력이 있는 거예요. 무조건 뭐 어디 교육 갓난에 이러면 안 된다 이거지. 이제는. 옛날에는 교육 갔다 왔습니다라고 써놓으면 교육을 인정을 해줬어. 이 수료증 이런 거 있으면 해줬어. 근데 요즘은 이제는 이 금액까지 보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공짜 교육인지 돈 주고 보냈는지 그럼 어떻게 이거를 교육 활동비를 계산해서 낸다라는 거냐? 집요하게 아주 공식을 다 만들어 놨어요. 그 다음 장 보세요. 여기 딱 보니까 2020년도 월별 학부 직원 수, 예를 들어 3명이면 3명 곱하기 12개월. 교육 활동비 예를 들어서 뭐 3명씩 아까 한 40만 원 썼다. 그럼 40만 원 하면 평균이 나오죠. 그 기관의 교사들에게 쓴 교육비가 얼마냐 이걸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안 쓰고도 이제 안 되겠지. 그죠? 옛날에는 이런 게 없었어요. 근데 이 교육을 하게 된다면 만약에 이 교육이 빵이다 그러면 4점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지. 아셨어요? 예. 100점 만점에 4점 마이너스 하면 그 우수에서 이제 간달간달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안 할 수가 없는 거지. 예. 그래서 의무적으로 교육을 투자를 하라 해가지고 여기다가 배점을 넣어놨어요. 그래서 우수 이상을 맞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다. 자,
넘어갑니다. 49페이지로 넘어가 보세요, 이제는. 49페이지는 여러분이 꼭 근무하면서 유익한 사이트를 소개하고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온라인으로 가서 직접 가서 강사한테 듣고 하는 교육도 있지만 요즘은 참 교육들이 SNS로 이렇게 유튜브를 해서 잘 해놨어요. 그래서 사이트에 내가 집에서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교육을 이수할 수 있어요. 거기서 이수증을 주기 때문에. 예. 이제 앞으로는 한 5년 정도 이렇게 지나면 아마 거의 이게 보편화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특별히 막 교육받으러 막 다니고 그러지 않고 대부분 온라인 교육으로 이렇게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지는데, 그럴수록 우리 유튜브라든지 이런 교육이 이제 우리는 눈 번쩍 뜨고 진짜 능숙하게 잘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들을 줄 알아야 되고, 예. 지금도 우리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네이버에다 뭐 쳐요? 문자 치죠. 예.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이제 시대에는 네이버에다가 문자를 치는 것이 아니라 유튜브라는 창에다가 문자를 치게 돼 있어요. 그래야 동영상으로 직접 본다 이거지, 이제는. 문자로 우리가 지식을 터득한 게 아니라, 그래서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애들 지금 프로를 좀 만들려고 그러는데 이놈들이 게임에 그냥 정신 팔려가지고 막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지금 할 때 좀 힘들지만 능술능란하게 해놓으면 굉장히 유익한. 요즘 시골의 농부도 두 부부가 아내가 상품 선명하고 남편이 찍어가지고 요즘은 직거래를 하잖아요. 그런 세대에 와 있다고. 왜 저 60대 되는 노인들도 그걸 이용해서 돈을 버는데 왜 게임만 하려 하냐 이거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이 아이가 독특한 것을 지가 유튜브에 찍어서 그것을 올릴 줄 아는 그런 시대다 그 말이에요, 이제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보면 알겠고, 여러분 밴드에 내가 여기 우리 총선 때 MBC 출구 애니메이션 올려놓은 거 있죠. 그거 잘 찍었잖아요, 진짜로. 2분도 안 되는 건데 그것이 얼마나 실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들어가냐 그 말이지. 예. 그 인형 갖고 뭐 이렇게 한 것 같더라고 보니까. 그 배가 아니잖아요. 그거 다 인형으로 만든 배예요. 예. 예. 물 위에 띄어서 이렇게 영상으로 만드니까 하는 거지. 예. 기가 막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말로 아무리 뭐 총선에 대한 이야기를 18세 아이들에게 얘기한다겠자 잔소리도 들리는데, 그 애니메이션 영화 하나만 잘 해서 딱 띄워놓으니까 파급 효과가 크다 그 말이에요. 전 국민이 보면서 심쿵하게 본다 그 말이지, 영상을 통해서. 예. 왜 젊은 아이들이지만 자기 주권을 행사해야 되고 이 험악한 세상에서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유일하게 투표다, 그것을 이제 나타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사이트를 통해서 우리가 잘 이렇게 습득해야 되겠고, 그 49페이지 보면 맨 위에 보면 서울시 평생학습 포털에 들어가면 거기에 많은 교육들을 해요. 선생님 들어가지 마. 왜냐하면 내 걸리니까. 예. 그러고 거기서 이 공부를 다 하면 거기서 수료증을 바로 프린팅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이 교육 4시간 받았다 이렇게. 그럼 내가 왔다 갔다 안 하고 사이트에서 교육을 다 이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웬만한 것은. 경기도 지식캠퍼스라든지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이라든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든지 밑에 한국복지인력개발원 사이버교육, 여기가 많은 그런 교육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뭐 인권교육이라든지 막 이런 거. 예. 그러면 이거를 왜 들어야 되는데요? 의무적으로 듣게 돼 있어요. 1년 동안 인권교육 몇 시간, 우리가 성폭력 교육 몇 시간, 이런 교육을 이제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가 이수를 할 수 있다. 직접 내가 강의실에 가서 듣지 않아도 인정을 해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 사이트를 알고 있어야지. 어디서 뭐 한지도 모르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6개 장애인 근로, 선생님 좀 더 올려봐. 3 이상. 계속 더. 네. 여기 보시면 사이트가, 아니, 올려보라고. 지금 3까지밖에 안 나왔잖아요. 4에 보면 사회복지 정보 시스템 교육 홈페이지 나오고,
5번째 보면, 5번째 보면 한국사회복지교육원 사이버 교육. 6번째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우리가 궁금한 거는 이 사이트에 다 있다 그 말이지. 그래서 사이버 그쪽으로 들어가서 사이버로 이수할 수 있다. 자, 뭔 말인지 잘 모르겠죠. 그 다음에 답이 있어요. 우리가 여기 11가지가 법정 의무 필수 교육이야. 필수 교육이니까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안 들으면 페널티가 주어진다 그 말이지. 필수 교육이니까. 그러니까 이 교육은 왜 필요한가 보세요. 개인정보보호법 교육이에요. 들어야 돼. 개인정보법을 어기면 벌금이 얼마예요? 네? 3천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3천만 원. 설마 뭐 잠깐 봤다고 누가 벌금 때리겠어? 아니야. 지금은 홍보기간이야.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옛날에 그런 사건이 있었죠? 뭐 어느 기업에선가 몇 시간만 늦었더라면 산업 스파이 수십조 원 이 우리나라 국가 이런 비밀 이런 프로젝트를 해놨는데 중국으로 빼돌리려다가 잡혔잖아요. 스파이. 그것 주면 5억 원 줄게 그랬나 봐요. 에? 유혹이 오잖아요. 1년 내 내가 벌어봤자 돈 얼마를 버는데. 예. 단 몇 초 만에 이것만 보내주면 돈이 들어오는데. 예. 근데 나중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거를 나라를 팔아먹는 격이잖아요. 이 두산그룹에서는 12년, 20년을 연구해가지고 프로젝트를 했는데 그 프로젝트를 한순간에 넘겨줬다. 예. 이번에 사건 중에서 N번방 사건 하면서 뭐죠? 연예인들 이 정보 딱 끼고 있었죠? 그때 누가 정보 줬죠? 연예인들 주소, 인터넷 이 정보를 누가 준 거예요? 공익요원이. 그래서 그 시군구에 공익요원을 죽쳤더니 너 어떻게 네가 이거를 들어가서 볼 수가 없는데 네가 왜 줬냐? 담당 공무원이 비밀번호 넘겨준 거예요. 그러니까 의뢰껏 자기 일을 대신하라고 준 거죠. 공무원을 또 추궁하니까 뭐라 그랬죠? 뭐 의뢰껏 뭐 이래 해왔는데요. 뭐. 예. 그리고 또 공무원은 패스를 하더라는 거지. 예. 우리나라 조직의 총체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 어떻게 다 N번방 사건 도와주는데 모든 정보가 들어갔잖아요. 예. 이런데 어기면 이게 3천만 원이 많은 게 아니에요. 예. 개인정보보호.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교육을 해야 된다 그거예요. 그게 개인정보보호 교육인데 전 직원이 연간 몇 회 해야 돼요? 네? 1회 이상 교육. 1회 이상이니까 1회 하면 돼요, 안 돼요? 되지. 이상은 들어가니까. 여러분 그럼 또 2회 이상이니까 2회에다 해야 되는가 보다 하고 더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아야 돼, 용어를. 1회 이상 하면 1회만 해도 되는 거예요. 1회 이상 하라 그거예요. 어쨌든. 예? 그 다음에 이제 제목 타이틀 읽고 같이 넘어가요. 또 여러분도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두 번째 해야 되는 필수 교육이 뭐예요? 성희롱 예방 교육. 전 직원 연간 1회 이상 교육 실시. 예. 남자들이 직원들이 의뢰껏 이렇게 뭐 그냥 농담하듯이 하는 말들이 있잖아요. 이게 다 직원들의 성희롱에 해당되는 거. 예. 그리고 직원들이 몰래 음탕한 것을 보고 있었어. 그것도 희롱죄에 걸리는 거예요. 공개된 장소에서 자기 몰래 본다가 할지라도 보면 안 되는 거지. 예. 그러니까 우리가 다 현실적인 교육들인 거예요. 예. 세 번째가 뭐예요? 성매매 예방교육. 다 1회씩이에요. 성폭력 예방교육. 전 직원 연간 1회 이상 교육. 아동학대 예방교육 연간 1회 이상 교육. 퇴직연금 교육. 요것도 있네. 퇴직연금 교육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자, 전 직원 연간 1회 이상 교육 실시. 예.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자, 퇴직연금 교육이 있는데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내가 대표자야. 내가 시설장이야. 그러면 나는 퇴직연금을 넣을 수 있나요? 예? 내가 운영자인데. 예.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대부분 이렇게 시설들, 개인 시설들이 한 데를 보면은 상당히 급여를 높게 책정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4대 보험도 안 돼요. 운영자는 2대 보험만 돼요. 산재보험, 실업급여가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운영하다 내가 못하면 나도 실업급여 주세요. 이렇게 할 수가 없어. 에? 이게 또 안전점이야. 우리 선생님들은 다 4대 보험 되고 퇴직연금도 다 들어가고 10몇만 원씩 10%씩 들어가요. 10년 들어가면 그 100회가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근데 개인 운영자는 개인 네가 사장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근데 뭐 네가 그만두래 무슨 실업급여야. 예. 사장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돼. 아셨어요? 예. 그러니까 같은 기관에 들어가서 왜 시설장 급여가 많은 거야 이렇게. 그게 아니라 4대 보험, 퇴직연금 그걸 다 안 된다고. 그러니까 높게 책정해서 개인적으로 들어야 된다. 연금을. 아셨어요? 예. 예. 그런 거는 상식적으로 알고. 자, 그 다음에 7번째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이게 이제 8시간을 들어야 돼요. 근데 내가 일이 있어가지고 4시간밖에 못 듣고 몰래 샥 나왔어. 근데 사회복지사 교육이 꼭 1교시, 1교시 끝날 때마다 사인을 받네, 이게. 그 도망자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럼 4시간밖에 못 받고 내가 나왔으면은 다시 4시간은 이 온라인으로 들을 수가 있어요. 피치 못할 경우에. 에? 4시간까지는 인정을 해준다. 그거 해서 보수교육 들으시면 되고. 8번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소방안전교육, 그 다음에 장애인 인식 개선교육. 10번하고 11번을 잘 모르더라고 사람들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도 들어야 돼요. 연 1시간 이상 교육. 직장 내 자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자, 여기 보세요. 삼성이다 그러는데 정부에서 삼성 대그룹이지만 거기에도 장애인 1%인가 3%인가 내가 지금 헷갈리는데 그 채용을 해야 돼요. 의무적으로. 네?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장애인 시설들 있죠. 공부 안 하려고 그래도 조금 살살 두들겨가지고 네? 격려해가지고 공부 좀 하게 해야 돼. 10분의 1만 공부하면 의무적으로 이 아이들을 채용해야 된다니까. 대그룹도. 응? 근데 대그룹들이 꼼수를 부려. 응. 예를 들어서 일 잘한 사람 옆에 장애인이 있으면 거리작거리죠. 그죠? 근데 3%면 예를 들어서 3,000명에서 3%면 90명이에요. 적은 인원이 아니잖아요. 만약에 채용을 안 하면 국가에서 어떻게 해놨을까요? 응? 돈 내나? 의무로 돈 내나? 사람 채용 안 하는 대신에. 그러면 한 사람 급여가 1년에 2천만 원이다. 그러면 2천만 원 곱하기 3%를 내놔야 돼. 국가한테. 그렇게 돈을 내놓은 사람 기업이 많을까요? 채용하는 기업이 많을까요? 근데 거꾸로 들어. 돈 내놓은 데가 많아. 오히려 그룹 회사들. 그러니까 힘든 거야 이게. 국가는 채용을 많이 하라고 그 제도 법을 만들었는데 까짓 거 돈 내고 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취업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복지사들은 그럴 때 이게 귀가 열려야 돼. 그래? 자, 몇백억씩 내놔. 그럼 우리가 그 자금을 국가에서 받아서 우리가 지역에 일자리를 창출할게. 그러면 장애인 작업장도 만들고 카페도 만들고 해서 그들을 우리가 채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 사회복지사들은 이 머리를 잘 열어놓고 있으면 돼. 내 돈으로만 내 사업을 하려고 하지 말고 진짜 사업을 이렇게 하고 하려면 그런 것에 귀를 좀 기울여 봐도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사회적 기업이 생겨나고 요즘은 2사람 이상이면 협동조합도 할 수 있고 법인격으로 얼마든지 해 나갈 수 있다 그 말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취업도 잘해서 근무를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나는 먼저 이런 데 눈을 떠서 한번 해봐야 되겠다. 예.
하면 중요하잖아요. 예. 그 장애인 기업에 밴드에 올려놓은 기업 있잖아요. 지금은 수백억 원 이렇게 수익을 내는 사람 보면 한 3년, 5년은 힘들었대요. 적자였어요. 근데 왜 그 장애인 기업을 하게 됐냐? 자기 자식이 장애인이었어요. 평생에 이 아이를 어떻게 취업을 시킬까 고민하다가 자기가 그 사업장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확대해가지고 40명, 50명씩 아이들을 채용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어려운 회사가 아니에요. 뭐 꽃배달. 장애인들은 지하철 타기를 좋아한대요. 노선 이런 걸 애우기를 좋아하고. 예. 그러니까 좋아하는 것을 이용하는 거지. 예. 그래서 일일이 하나하나 케이크 배달해 준 거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시간 맞춰서 주문을 받아가지고 딱 이런 생일 케이크라든지 꽃다발을 회사에 직접 방문하게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기가 막히게 찾아간대요. 예. 그리고 여기서 좋은 점은 또 뭐냐면은 일반 회사들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이익을 내려고 막 야근하고 뭐하고 해서 막 있는 대로 받아 주문을. 예를 들어 빵이 2,000개를 생산하는데 갑자기 행사가 있어가지고 내일 아침까지 2만 개 해줄 수 있냐 그러면 일반 기업은 오케이. 그리고 야근 회사라도 만들어내는데 이 장애인 회사의 좋은 점은 절대 오버하지를 않아. 아이들을 혹사시키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예. 그러니까 이 장애인이 다니는 이 회사들은 장애인들이 이건 거야. 예. 그렇게 혹사도 안 시키고 자기 할 일을 성실하게 하면 잘하는 거. 또 꽃 있죠? 큰 화환 같은 거. 처음이 어렵지. 처음에 기억만 1번, 2번, 3번, 4번 여기다 뭘 꽂아라라고 딱 이렇게 그려준대. 옆에다 샘플을. 그러면 갖다 그 알맞는 꽃을 꽂는 거야. 그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쉬우면서도 전문적인 일이 아이들이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처음에는 막 적자고 별로 안 되고 그랬는데 요즘은 굉장한 흑자를 내고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최고 좋은 점이 내 직장이 100%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어요. 좋다라는 거. 엄마가 만든 회사에서 좋은 게 아니라 엄마도 아들을 최대한 생각하고 혹사 안 시키고 꾸준히 아침에 일어나면 즐거운 마음으로 내가 출근할 직장이 있다라는 거. 직장인, 장애인들이, 이거. 이게 이제 다 사회적 기업. 보세요. 그러니까 대기업들이 다 돈을 내놓으면, 자기들이 하기 힘든 거잖아요. 이런 것은. 야, 우리도 꽃배달 뭐 돈 되네? 저것도 해봐. 이러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손수 사람이 할 수 있는 기업들을 손으로 할 수 있는 기업은 이런 아이들에게 직장이 가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나눔이에요. 직업도 나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개념에서 우리가 해야 되고 이게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에 다 들어가 있는 교육들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산업안전보건교육, 상시 근로 인원이 5인 이상 사업장, 전 직원 매 분기 3에서 6시간 교육. 근데 요 오른쪽 비교가 중요해요. 그룹홈에서 산업안전보건교육 들어도 된다, 안 들어도 된다. 네? 왜? 산업? 아닌데. 그것 때문에 안 들어야 되는 거 아니죠. 그냥 강의 들으면서 딴 생각하면 안 된다고. 이게 다 들어야 된다 그러고 막 또 들으면 안 되잖아. 할 일도 많은데. 에? 강사 데려다 또 들을 거예요. 오른쪽에 비교란에 보면 상시 근로 인원 몇 인 이상? 5인 이상. 그룹은 몇 명? 7명. 무엇이 7명이요? 3명이라고. 애들이 7명이죠. 그러니까 들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들어도 된다. 아셨어요? 그럼 거기다 이렇게 X 해놔요. X. 옆에가 인원이 있는 거 그것만 해당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들어야 돼. 아셨어요? 네. 이거 왜 있는데 우리는 안 해도 되나? 해도 되나? 헷갈리잖아요. 네. 상시 근로인원 5인 이상. 그러면 2명 힘들어서 그룹은 2명 더 직원을 채용했어. 그러면 들어야 되겠지. 5명 이상이니까 2명만 따라붙어도 이제 들어야 되는 거야. 예. 안 들으면 벌금이 이제 몇백만 원씩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교육이 교육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 필수 교육을 안 들으면 다 벌금이 떨어져. 예? 예. 그걸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예. 한 번은 협의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나, 시청에서 갑자기 2년 전에 이런 이 성폭력 이런 교육 안 들었다고 갑자기 벌금 300만 원씩 떨어지는데 기관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그때 안 들었을 때 얘기해야지. 2년 뒤에 안 들었다고 벌금 때리는 법이 어딨냐. 따라서 해보세요. 악법도. 따라서 해보세요. 악법도. 법은 법이다. 누가 말했어요? 소크라테스가 말했죠. 이게 사회복지법에 적용이 돼. 아셨어요? 우리는 유예를 되지만 안 돼. 안 들은 거는 안 들은 거잖아. 2년 전에. 소급해서 들을 수는 없지만. 그래서 우리 협의회에서 형쟁 소송에 들어갔어요. 야, 우리 소송해. 안 되겠어. 너무 억울해, 이런 거는.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졌는데 반 이겼어. 300만 원 했는데 인식이 잘 안 돼서 이거는 너무 과하다. 법원에서 150만 원. 예? 그러니까 뭐든지 해보고는 봐야 되겠더라고. 억울하네. 그러고 넘어가면 안 돼. 예. 말을 해봐야 되는 거야. 어쨌든. 예. 그래서 민주주의라는 것은 원칙은 법이지만 상황을 또 헤아리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 우리가 지금 산업인식교육 이게 인원이 3인 이상 그러면 전국에 500개 300만 원 벌금 거부하기 500기간 해봐. 돈이 얼마인가. 국가가 벌금으로 다. 에이?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 참 무서운 거예요. 이번에 국회의원 뽑은 사람들이 다 이 법을 만드는 거예요. 이런 거를. 에이? 예. 금배지가 그냥 금배지가 아니요. 막강한 거예요. 권력이. 따지고 보면. 법을 만들어서 올가미를 매니까. 자, 이번에도 그 N번방 사건 막 일어나니까 지금 국회의원들이 겨루고 있잖아요. 예. 법을 또 만들라고. 미성년자고 뭔가 그런 거 필요 없다. 다 구속시키고 이제는 다 하자.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굉장히 지금 겨루고 있어요. 많은 법들을. 자, 51페이지로 가보세요. 여기도 이제 교육 이수 기간, 이수 시간이 쭉 있어요. 5시간, 2시간, 4시간 쭉 돼 있죠. 예. 그래서, 타이틀 읽고 넘어갈까요? 자, 사회복지 근로자 행정문서 실무교육, 또 재난예방교육, 지도자 기초교육, 아동학대 인권보호교육, 역량강화교육, 급여관리과정, 시군구 보고과정, 이렇게 쭉 있네요. 시간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지 몰랐네. 자, 보건위생관리교육, 재난대비안전교육, 실종유괴 예방방지교육, 영유아 안전이해교육. 야, 이건 이제 1년 동안 교육받느라고 이게 판다겠네. 예, 그런 생각 여러분 들죠? 예, 그러니까 몰아서 들어야 돼, 몰아서. 예? 예. 자, 이것을 아까 어떻게 들으라고? 현장에 가서 듣는 방법도 있지만 온라인으로 들으라고 그랬죠? 그러면 듣고 나 들었는데 사진 찍어. 그러면 안 돼. 다 이수증이 있어요. 수료증이 있어요. 이렇게. 예? 그 온라인 들은 데서 클릭하면 수료증 해가지고 법정교육 몇 시간 딱 해가지고 이게 딱 찍혀서 나와. 예. 꼼짝 없어. 예. 내가 이거 정정할 수도 없어. 예. 그러면 뭘 통해서 이게 찍혀질까요? 동영상을 보잖아요. 그러면 똑같아. 우리 사이버 듣듯이 옛날에 초창기에 우리 사이버 들을 때는 이게 싹 돌려놓으면 그냥 돌아가거든요. 그건 딴짓거리 했어. 틀어놓고도 하고. 근데 요즘은 바꿔놨죠. 교육부에서 야, 중간에 퀴즈 다 넣어라. 딴짓거리 못하게. 예. 정확하게 보고 공부하게 사이트가 지금 변경이 된 거예요. 여론교육도 중간중간에 막 퀴즈도 있고 막 이렇게 딴짓거리 못하게. 예. 그러니까 들어야 돼. 이왕이면. 그죠? 예. 자, 그래서 수료증을 이렇게 나오게 해서 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아까 그 다음 교육 환경 교육은 이거는 아까 한 거고요. 자, 54페이지. 이제 또 평가 가이드북 하나 차트가 또 바뀌었어요. 이제 뭘 평가하겠다는 건가? 자, 이번에는 목사님하고 실습 받았다고 얼굴 안면했다고 나 좀 채용해줘요. 그러고 오케이. 내 이력서 갖고 와. 이러면 안 된다 이거요. 에이?
아셔야 돼. 아니, 목사님 좀, 시doc장님 좀 매정하게 그럴 수 있나? 그게 아니요. 채용하는 것도 근거를 남기게끔 돼 있어요. 최소한의 기간이 며칠일까요? 내가 지금 4월 19일이야. 5월 1일부터 채용을 해야 돼. 그러면 언제 전에 올려야 되죠? 최소한. 그런 거 모르면 안 되지. 바로 취업해서 들어가면 내가 해야 될 일인데. 에? 일주일? 아니에요. 일주일이 너무 촉박해요. 조금 더 많아. 3주? 아니고. 2주. 15일 전까지. 그러니까 내가 5월 1일 날 채용하려면 최소한 4월 며칠까지 올려야 돼. 13일이나 12일 날까지 올려야 된다. 그 말이지. 그리고 기다려야 돼. 15일을. 에이? 오늘 냈다가 다음 주에 바로 뭐 2, 3일 지난 다음에 채용해버려. 그러면 안 된다고. 에이? 그 한 달치 급여를 못 주고 넘기더라도 기간을 줘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아무 데다 우리 홈페이지 같은 데다 이렇게 넣어놓고 10일 지났다 그러면 될까요? 안 돼. 전국에서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사이트를 지정해 놨어. 그게 복지넷. 여러분 잘 아시죠? 복지넷하고 또 워크넷, 예를 들면, 이렇게 사회복지 정보 시스템, 이런 데 채용하고. 네. 두 개는 꼭 내야 돼. 복지넷하고 워크넷은 꼭 내야 돼, 여러분. 두 곳 이상 내라겠으니까 두 곳만 내도 되죠? 네. 우리 사이트에 올려놓은 것은 그건 아닌 거야. 우리 사이트 밖에 아는 사람이 못 들어오는데 거기다 올려놓으면 안 되지. 아셨어요? 그리고 일부적으로 그거 허용 안 하면 슬쩍 올렸다가 막 이틀 냈다가 그냥 이거 올려놨었어요? 그럼 되겠잖아요? 그럼 그건 아니지. 반칙이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회복지 정보 시스템이나 또는 사회복지협회 이런 인력 채용난이나 복지넷을 꼭 잘 보시라고. 내가 취업을 하려면. 아셨어요? 예, 이 기관은 올려놓은 것은 반드시 15일 뒤에 채용한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어요. 거기 올려놓은 데는. 아셨어요? 예, 인물 보고 뽑는 거 아니에요. 예, 서류가 일단은 들어와야 되잖아요. 두 번째, 제가 이력서 쓰는 법 가르쳐 드렸죠? 예? 다른 거 잔소리 하지 말고 이 기관에 맞는 포커스에 맞춰서 써라. 예. 내가 빼고 싶은 것은 빼도 돼요. 유치원 졸업부터 쓰지 마시고. 예? 실제적으로 그렇게 해서 잘 맞추면 되고, 일자 15일 전에 올려놓고, 이력서 잘 쓰고, 또 뭐 잘해야 될까요? 또 괜히 잘난 척하고 이런 거 쓰면 안 돼요. 기독교인이어야 됨, 이런 거. 왜 안 되는 거죠? 왜 안 된 줄 알아야 되잖아요. 종교 차별, 인권 침해가 되고 있어요. 이것도. 예? 이왕이면 좋아. 그럼 어떻게 이거를 가려서 뽑아야 되나요? 또 정신점 이상자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사람 정신이 이상한 것은 소리가 들어오질 않으니까 몰라요. 뭐만 볼 수 있죠? 신체검사, 기초적인 신체검사 해오라고 그러거든요. 뭐만 본다고 그랬죠? 전염성. 예? 암보다도 어떤 질병보다도 더 취업에서 치명타가 결핵성이에요. 결핵성. 전염성 질병이 있으면 안 돼. 취업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예? 제가 한 그룹 보면 진짜 능력 있고 저 사람 일 잘하겠다고 부산에 온 사람 딱 뽑아가지고 설마 그리고 이제 딱 이게 조사를 해가는데 결핵이 걸렸어. 결핵. 몇 년 전에 알았대요. 그래서 낯은 줄 알았는데 이게 발견이 된 거예요. 취업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어요. 지금까지 못했어. 5년 전에 왔는 사람들. 네. 아까운 사람들도 많아. 주변에. 그러다 보면. 그러면 내가 운전면허증 따고 사회복지사 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내가 그런 질병이 있으면 잘 먹고 빨리 완쾌를 해야 돼. 아셨죠? 네. 이거는 내가 들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야. 진단서에서 나와버리니까 안 돼. 네. 내 가족이라고도 안 되고 내 부인에게도 안 되는 거야 이거는. 그리고 매년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하라고 그래요. 어떻게 넘어갔다 하더라도 그 다음 연도에 또 걸려.
그래서 요 부분들은 잘 해나가야 돼요. 예. 자, 그런 내용도 중요해요. 여기 써 있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자, 운영 규정의 인사위원을 구성해라. 이에 따라 직원을 채용하고 있다. 대부분 뭐 인사위원이라고 해봤자 뭐 5명 정도 뭐 시설장, 생활복지사, 뭐 지역 대표, 뭐 대표 있죠. 예. 근데 막상 또 해보면 뭐 시설장님이 알아서 잘 뽑으세요. 운영위원이 와가지고 뭐 이러고 저러고 감너라 밤너라 할 수가 없어. 사실 현장에 보면. 법은 또 이렇게 해놨지만. 예. 근데 보고를 하죠. 운영위원회에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분을 이번에 채용합니다. 예. 응? 실장님 좋다. 오케이. 하는 거지. 예. 자, 그 다음에 차별적인 내용을 채용 조건에 명시하지 않는다. 자, 요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는 있어요. 국가에서 확실히 그 단체 나쁘다. 신천지. 우리는 신천지도 좋습니다. 그러고 공고에 써놓으면 되겠어? 아니죠. 예. 그러니까 누가 봐도 정상적이지 아니다. 그럼 그건 아닌 거지. 예. 그러니까 걸러내야 돼. 예. 걸러내야 돼요. 예. 예. 하나 방법이 있어요. 이력서를 공식으로 받고 뭘 받아야 되죠? 자기 살아온 그걸 쓰라 그래야 돼요. 소견서라든지, 이거 있죠. 성장 과정. 그러면 대부분 거기서 나타나요. 그리고 그것도 힘들다 그러면 면접 과정에서 물어보세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체크를 하면 되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공개 채용을 했냐, 안 했냐. 인사위원회 구성하고 15일 전에 냈냐, 안 냈냐. 이런 것을 다 프린팅 해놔야 돼요. 아셨어요? 15일 전에 공지를 했다는 것을 프린팅하면 나오잖아요. 말로 15일 전에 했다 그러면 안 되고. 그래서 복지넷에 반드시 그 일자 지켜서 거기 이렇게 채용 기간에 보면요. 클릭하도록 돼 있어요. 면접, 채용 언제부터 언제 그러면 4월 1일부터 15일. 거기 딱 찍혀요. 15일부터 4월 말일까지 이런 식으로. 예? 예. 그래서 그거를 프린팅을 딱 해. 예. 그래서 나중에 하려고 하지 말고 바로 공지를 올려놓고 그거를 프린팅을 해서 붙여놔요. 예. 그래야 채용하는 데에 직원 채용을 공정하게 했다 해서 4점을 맞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5페이지 보세요. 55페이지는 다른 거 아니고 채용할 때 서류가 이렇게 많아. 55페이지 보면 17가지가 돼 있네. 어우, 이렇게 많은 줄 나도 몰랐네. 거기 보면 한번 쭉 빠르게 읽어보세요. 시작. 이력서, 근로계약서, 사회복지사 자격증, 주민등록 등본, 초본, 개인정보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정동의서, 건강검진표, 가족관계 증명서, 체벌금지 서약서, 통장사본, 비밀보장 서약서, 경력증명서, 범죄경력 해신서, 성범죄 경력 해신서, 성범죄 아동학대 범죄 해신서, 보육사 채용공고 내역. 아이고 성질나서 못하겠다. 이는 뭐 이렇게 많아. 근데 이걸 선생님들한테 다 가져오세요. 그게 아니고 여기다 표시할 수 없죠. 또 이력서는 가져와야 되고 근로계약서는 취업할 때 여기서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지고 사회복지사 자격증 가져와야 되고 주민등록 등본 가져와야 되고 초본도 가져와야 되고 개인정보 종이서도 체크하면 되는 서식이 있어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정동의서, 건강검진표 가져와야 되고 가족관계 증명서 가져와야 되고 체벌금지서 쓰는 거고 통장사본 가져와야 되고 비밀보장 서약서 써야 되고 경력증명서 띄워와야 되고 범죄 경력 해신서, 성범죄 경력 해신서, 아동범죄 해신서는 대표자가 하는 거예요. 예, 선생님들 향해서. 예, 동의서만 해주면 경찰서나 요즘은 책상에서 인증서만 있으면 여러분 인증서만 있으면 그 자리에서 할 수가 있어요. 예. 바로 클릭하자마자 이 범죄 경력이 바로 드러난다는 소리예요. 성범죄 이렇게 한번 체크가 되면 몇 년 동안 취업이 금지된다고 그랬죠? 10년. 예. 그러니까 50대 들어올 사람은 끝나는 거야. 취업이 안 된다는 소리예요. 60세까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예. 아동폭력은요, 막 두들겨 패서만 폭력이 아니에요. 40까지가 넘어, 아동폭력이. 예?
예. 그러니까 참 우리가 행동을 잘 해야 되고 아이들과 소통도 잘 해야 되고 그래야 휘말리지 않을 수 있어요. 예. 이렇게 하면 될 겁니다. 예. 자, 그 다음 이제 한 파트가 끝났고 인사위원회 구성하는 것이 있어요. 예. 자, 이거는 운영위원회 전번에 구성하는 거 가르쳐 드렸죠. 비슷해. 인사위원회. 근데 어떤 기관을 갔더니 독특한 기관도 있더라고요. 이 선생님을 채용하는데 인사위원회 학생도 들어오게 하더라고요. 네. 그 내가 독특했어요, 거기는. 네. 7, 8명 인사위원회인데 중학생 1명, 예를 들면 고등학생 1명 이렇게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네. 니들도 인사위원회 하는데 채용할 권리가 있다 이거지. 네. 요즘은 이제 우리는 조금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변화가 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인사위원회를 잘 구성해서 나아가면 된다. 자, 그 다음에 57페이지 보면 공개채용 비율이 100% 이렇게 돼 있죠. 실제 우리가 사이트에 이렇게 올렸다 그 말이지. 예, 이런 식으로 쭉 쓰죠. 뭐 처우라든지 이런 거. 급여 같은 조건도 정확하게 써주시고 그냥 급여를 딱 계산할 수 없다 그러면 연봉 얼마 이렇게 해도 돼요. 예? 그 대신 거기 속에 4대 보험 포함 뭐 이런 식으로 그래야 나중에 뭐 이렇게 소음이 안 일어나. 아셨죠? 예. 그리고 면접할 때 꼬치꼬치 이렇게 가르쳐 주면 돼요. 선생님 왜 또 빵 터졌어? 자, 58페이지 예, 보세요. 그러면 사람을 채용할 때 뭐 그냥 얼굴 잘생겼다고 뽑냐? 일 잘할 것 같네 그러고 뽑냐? 아니에요. 여기 58페이지에 정확하게 돼 있어. 그죠? 예? 네. 그러니까 미리 알고 가야지. 네. 첫 번째 용모, 청결, 단정성, 태도, A, B, C, D 평가 등급 매기라고 했잖아요. 근데 청바지 뭐 찍찍 꽂고 뭐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겠지. 뭐 내 자유다 그러고 가면 안 된다 이 말이지. 두 번째 성격. 요거는 좀 힘들 것 같기는 한데 명랑, 쾌활성, 성실, 근면성, 지구력, 자제력 뭐 20kg 쌀 가만히 메고 뭐 있어봐라 뭐 해서 지구력 테스트 할 거예요. 좀 애매해. 아이가 좌우지간 이 문서라는 것은 확실히 좀 너무 이게 무리가 되는 부분도 많아. 원숙도 뭐 안정감, 신뢰감, 침착성. 3명, 4명 같이 이렇게 면접 보면서 비교해 보면 알겠죠. 예. 자, 지력이 뭐예요? 예. 기민성, 지각성, 사고력. 예. 의사소통, 표현력, 일반 상식, 이해력. 예. 다 10점씩이네. 의욕, 적극성, 진실성, 추진력. 뭐 말이 없어, 힘이 없어. 뭐 면접할 때 보면 10점 깎는 거예요. 예. 지도력, 지도성, 과외, 단체 활동, 뭐 했냐, 이력서 보고, 예, 동아리 같은 거 보겠죠. 예, 기타, 직무 관련 특수 자격 요건, 뭐, 사회복지사를 뽑는데 뭐, 심리사 자격증도 있고, 뭐, 뭔 자격증도, 뭔 자격이 있으면 이것도 가만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력서 쓸 때 뭐예요? 써야 되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종합평가. 꼭 채용하고 싶다. 채용하고 싶다. 잘 모르겠다. 채용하고 싶지 않다. 절대로 채용해서는 안 되는 사람. 이렇게 인사위원이 이걸 써야 돼, 자기가. 10장 쫙 나눠주면. 그래서 5명 뽑는다 그러면 10명이 이걸 다 나눠줘서 점수대로 처리해놔야 돼. 네. 자기 아들이라고 뽑고 이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아셨어요? 네. 자기 아들도 뽑을 수는 있지. 능력이 있으면 뽑아야지. 그렇지만 요 판단 기준에 해야 된다, 그 말이지. 네. 자,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가 한국에 보면요, 개인 운영하는 시설도 많고 그러니까 가족 단위로 이렇게 운영할 수밖에 없는 시설도 많고 그러긴 해요.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뭐 가족 위해서 직장을 하는 것도 직장을 늘리고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고 국가에서 하는 모든 것도 똑같이 늘려가는 거겠죠. 그런데 분명한 지표는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거 미리 아셨어요? 여러분 보기 전에? 이렇게 뽑는다는 거 아셨어요? 여러분은 그냥 내일 출근하세요. 그러지만 이미 시설장님은 이 서류를 다 하고 있다니까. 그리고 이거 어디다 내죠? 응? 어디다 내 이거 서류를 뽑는다고. 아까 가르쳐 줬잖아요. 사회복지보장 시스템에 다 올라간다니까. 시청으로도 가지도 않아. 그 속에 다 입력이 돼 있다고. 에? 거기 입력하는 순간에 여러분이 근무 하루가 경력이 쌓이는 거예요. 전국의 사이트에. 아셨어요? 그래서 나 경력증명서 떼주세요. 그러면 거기서 뗀다고. 아, 이렇게 우리나라가 앞서간 걸 여러분 아셨어요? 예, 얼렁뚱땅 아니에요. 예? 예, 행정이 그렇게 지금 진보하고 있어. 자, 또 한 8회분이 끝났어요. 아, 힘이 드는데.